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에이즈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뉴에이즈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요. 아, 네. 그러면은 계신 분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놀랐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실 이 주제를 잡았을 때 지금 10년 뒤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 자체보다 이 10년 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뉴에이즈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에이즈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과 태도로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진 비영리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는 21년도 2월에 시작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에이전시와 굉장히 닮아있는 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소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CAA라는 스포츠 에이전시인데요. 이처럼 정당을 상관없이 다양한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에이전시 역할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오늘 유현 대표님이 미션을 얘기해 주셔서 미션을 또 공유드려야 될 것 같은데, 뉴에이즈의 미션은 정치 산업 내 의사결정권자를 다양해지게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에이즈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전에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일하다가 또 신규항공사 설립을 하는 비즈니스 전략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를 잘 모르고 정말 시작하고 나서야 정치에 대해서 비로소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했던 질문은 제가 회사를 관두고 잠깐 쉬는 갭이어 단계에서 정치 뉴스를 보는데 약간 우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느라고 별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오히려 기사를 보기 시작하니까 왜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 그리고 왜 이 뽑힌 사람들 안에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말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더 비슷한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비영리이면서 동시에 스타트업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설정하고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정치가 바뀌려면 어떤 사람이 등장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데이터나 기존의 진단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인물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정말 정치를 할 사람이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말 더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더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주목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누가 자격이 있지? 혹은 어떤 사람이어야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 역시도 사회적 역량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굴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달라지려면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제가 제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해보신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정치인,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을 저희가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점치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들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방식처럼 정말 고객 여정 맵을 하면서 결심하기 전부터 결심하고 나서들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연결했을 때 이게 기회의 문제인지 자원의 문제인지 혹은 실력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룹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의 역량의 문제나 혹은 시간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을 결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보 불평등이나 혹은 폐쇄적인 정치 문화 안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좀 더 빠르게 공유하면서 실력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지역과 안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돕는 것,
그리고 이 기회를 좀 더 빠르게 확장하고 만날 수 있는 좀 더 개방형된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연결해 보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이렇게 텍스트가 많긴 하지만 결국에 찾아낸 방법은 결국에 젊은 정치인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 상호호혜성이 기반으로 된 커뮤니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2030 유권자들 중에 정치인을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을 지역구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력이 연결이 되어서 정치인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죠. 또 이제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으로서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코치단이라고 부르는 스포츠 에이전시 하나의 코치단들이 있으니까 초당적으로 여러 정당의 분들을 모셔서 실제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지역과 정당의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혼자 돌파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 2월에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했었던 그림인데요. 어느새 비슷한 선수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 출전하고 싶은 젊고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실력과 유머를 갖춘 에이전시 UAG가 등장했다. 그러려면 이 미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대규모의 캐스팅 매니저를 모아서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이 캐스팅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2030 유권자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2030 유권자들이 정치에 더 기대를 하고 투표용지에 올라온 사람을 그냥 뽑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갈 사람들을 함께 결정하고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세계관, 저희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4개월 대에 만든 결과를 공유드리면 저희가 기초의원 정치인 20% 이상 등장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졌었는데요. 그런 실험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원이 직업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고 동시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초동적인 동료 관계를 도전자분들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구별 유권자를 연결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50명의 인재풀을 만났고 138명, 전체 만 39세 이하 후보자의 20%의 출마자를 배출했고 저희가 당선자 40명, 전체 만 39세 이하 당선자의 10%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의원 전체 6.6%에서 20% 이상 등장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22년도에는 기초의원이 전체 11%로 약 1.8배가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2030 유권자 전국에 있는 분들을 온라인 구독으로 연결을 해서 11,700명을 누적으로 모으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치인을 만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분의 코치단과 함께하고 7개의 정당과 업무 협약을 실질적으로 맺으면서 정당이 각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인재들을 저희 인재풀에 있는 분들과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숫자를 이렇게 줄줄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지역구 당협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인재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지역에 젊은 당원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저희 인재풀 안에는 EBS 입시 강사를 하고 있고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신 인재분이 계셨어요. 정당 가입을 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 문제를 실제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재를 연결을 하고 실제로 지금 당선이 되어서 저희 교육 전문가이자 동시에 구리 시의원으로서 지금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라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유권자분들한테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인분들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매력적으로 브랜딩해서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유권자분이 보고 연락처를 남깁니다. 이 사람 우리 지역구라서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이제 후보자분이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서 본인의 첫 번째 찐팬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분도 당선되셔서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노봉구 의원 손혜영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제가 안부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그 동우님 있잖아요. 오늘 저희 의회에 놀러 왔다가 가셨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동우님이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갑자기 문득 혜영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치 잘 하고 계신가? 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의회에 놀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역구 유권자의 젊은 유권자와 실제로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는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다양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정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과 영향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과연 지금의 구조 안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우선순위를 가진 유권자들이 젊고 다양한 의사결정권을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정치하라고 저희가 막 떠밀잖아요. 그래서 나 정치하기로 했어 하면은 야 정치하지 마 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정치하면 다 똑같아져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왜 별 모양의 사람과 오각형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자체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다양한 유권자로서의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집중된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보자.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는 당원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동네 밖으로 나가는 2040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나의 지지 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지역의 오프라인 거점에 모여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제,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우선순위를 가진 유권자들이 조직화된 연결을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고 이 기반으로 정치인을 지지했을 때 그 영향력을 기반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계속 정치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구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유권자 지지 그룹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되지만 오프라인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 과정의 방식을 바꿔야만 결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전제 때문에 시작되었기도 했는데요. 사실 텀블벅이라는 서비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시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사실 그 텀블벅 서비스를 시작하신 창업자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였는데 영화 제작비를 모으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에 모여있을 사람, 내 영화를 봐줄 사람들에게 먼저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분들에게 리워드로 그 초대권을 주고 그 비용을 제작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텀블벅인데요. 그 텀블벅이라는 서비스가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정말 다양한 창작물들이 우리나라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그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더 다양한 결과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과정의 방식이 바뀌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의 방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글리어스라는 서비스는 생산된 농산물 중에 정형화되지 않은 모양들은 계속해서 버려지다 보니까 먼저 이 못난이 채소 박스를 사고 싶은, 못생겨도 괜찮아, 우리는 이건 충분히 맛 좋고 건강한 채소야 라고 구매하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을 모으고 기존의 생산 라인의 방식에서는 버려지는 채소와 과일들을 소비자에게 건강하게 전달하는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치 안에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더 나은 의사결정권자가 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풀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하는가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태도, 철학, 가치 이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의사결정의 전체 문화가 바뀌는 경험을 저도 여러 이직을 거치면서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고,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정말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도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한 가지 더 있다면 원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칙은 의사결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 사람만으로 조직이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우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에서 약속하는 웨이즈 오브 워킹과 같은 일하는 방식, 일하는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과정의 방식을 바꿔야 결과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요즘 뉴에이즈는 두 가지의 순간에 과정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인데요. 도전하는 순간에 저희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정치를 도전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자. 지금은 정치를 결심하더라도 여러 번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기담을 잃지 않고 지역에서 문제 해결 경험을 쌓은 인재로 협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내가 정치를 결심했을 때 배척당하는 경험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면 이분들이 성장해서도 이후에 그 다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22년 지방선거를 끝나고 났을 때 당선자분, 낙선자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내 경험을 빨리 뉴에이즈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도 그 경험을 받아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경험은 실제로 들었던 것과 또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정당과 관계없이 자신의 고민들을 같이 동료로서 나누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정치인은, 그리고 더 네트워크와 자원이 부족한 젊은 정치인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결국 나의 뜻과 비전을 지지해주는 지지그룹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쌓는 방법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에이즈는 두 가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실제 정치 산업안에 런칭을 하고 실제로 더 다양한 의사결정권자가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도전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뉴에이즈 메이트, 정치인을 위한 정치학습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세요. 정치인 되는 방법. 이렇게 검색해서 하시거든요. 사실 지금 정치인 되는 방법이나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해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상의 에이전트 M이 레벨의 단계의 스타터 챌린저 러너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미션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정치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52개의 셀프 진단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역량, 지역활동, 정당활동 이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마치 헬스장에 가면 인바디로 근육량 체크하듯이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터스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코치단을 모아서 다양한 주제의 커리큘럼에 맞는 토픽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은 정치인은 직업으로 어떨까? 정치인을 말리는 이유, 정치인을 추천하는 이유라는 되게 마일드한 컨텐츠도 있지만 이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정당에서 어떻게 신뢰받고 활동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처음 유권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이 지역에서 혹은 이 정당에서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양한 정당과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고 선출 단위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코치단 분들의 의견을 듣고 커리큘럼으로 제작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제공됩니다. 놀랍죠? 갑자기 걱정되시지 않나요? 왜 무료로 제공을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전을 쉽게 해서 더 다양한 정치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만 의존하고 탁월한 개인이 알아서 정치를 잘해주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도 사회적 역량으로서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 단체로서 그 과정의 성장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6월 중순에 런칭한 새로운 서비스 뉴에이즈 피드인데요. 저희가 젊은 정치인분들이 끝나고 낙선하고 당선되신 분들을 만나서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어요?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해보셨어요? 새롭게 해봤더니 어떠셨어요?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하신 얘기가 동네에 하루 종일 있어도 제 또래를 못 만났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 또래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유권자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된 곳에서 다시 진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 동네 밖을 떠나는 2040 유권자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지역 정치인 얼마나 아세요? 몇 퍼센트나, 그러니까 이 8명 중에 몇 명이나 알고 계신가요? 지역 정치인이 전달하는 소식 중에 어떤 거는 관심 있고 어떤 건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런 인터뷰를 쭉 하면서 저희가 낮에는 동네 밖으로 나가는 2040 유권자와 지역 정치인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정치인 구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포구에서 시범 런칭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유권자는 들어가서 내가 사는 주소만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과 법정동, 선거구 막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정동과 그 현재 법정동의 선거구에 맞게 매칭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정치인을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모두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4,850여 명이 되는 현역 정치인의 공약을 PDF를 모두 다 텍스트로 옮겨서 오늘 굉장히 AI와 다양한 기술을 말씀하셨지만 PDF를 텍스트로 옮길 수 없고 모든 공약은 균지랑 규칙값이 없어서 저희가 13분의 아르바이트 분들과 함께 모든 공약을 옮겨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분들한테 저희가 2040 유권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기, 어떤 방식으로의 정치 소식에 반응하는지 테스트했었던 결과를 가지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예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템플릿을 제공해서 직접 작성을 더 쉽게 만들 예정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정치인분들의 각 개별 프로필이 있어서 구독을 하면 새로운 소식을 올릴 때마다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구 정치인을 지켜보다가 만약에 구독을 하면 새로운 소식을 업로드할 때마다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혜영 의원이 누구님에게 박혜민님에게 의견을 요청했어요. 지금 게시물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정치인에게는 우리 지역에 모여있는 2040 유권자들이 어느 행정동, 법정동에 살고 있는지, 성별은 어떤지, 연령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이외에는 타겟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더 강력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낮에는 동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 그리고 정치인분들 만나면 사실 2030들은 지역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유저 인터뷰를 했을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제가 가진 가설과 완전히 달랐는데 저는 살고 있는 동네의 지역 정치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굉장한 아하 모먼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몰랐는데 이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이런 약속했어? 이거를 되게 좋아하실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서비스를 만들고
의견을 다 물어보니까 거기엔 전혀 반응하시지 않았고 바쁜 나라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게 쉽고 재밌고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이는 리터러시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그 정치의 의사결정을 10년 후에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혹은 거기에 어떤 상상력을 더했을 때 미래도 변할 수 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